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늘 중간 선거가 끝나는 기대감 때문인지 오늘 또 증시가 오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과연 내일 또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또 여러 뉴스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일단 먼저 말씀드릴 거는 내일은 목요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옵션 만길이고요. 그리고 플러스 미국 CPI가 발표가 되니까 이 부분은 꼭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비트코인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다시피 비트코인 오늘만 5% 하락, 리플 11% 하락, 도지코인 11% 하락, 솔라나 23% 하락 등 정말 무슨 일이 있는 것처럼 쭉쭉 빠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진짜로 무슨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가상화폐 거래소인 FTX가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코인들이 지금 이틀째 폭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래서 가상화폐 거래소인 FTX가 얼마나 심각한가 봤더니 FTX의 계열사인 알라메다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알라메다를 딱 봤더니 자산의 대부분이 FTT 토큰이라고 해요. 그나저나 이 FTT 토큰은 또 뭔가 봤더니 바로 FTX 거래소 자체 토큰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하게도 하나의 펀드사의 자산이 한 개의 자산으로 편중되었다는 거, 이거는 분명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밝혀지며 걱정이 많아지고 있으며, 그리고 플러스 여기에서 바이낸스가 보유한 FTT를 모두 판매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뱅크런이 촉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FTT의 가격은 쭉 떨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결국 다른 코인들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쭉 하락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는 바이낸스가 FTX의 미국 법인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인수하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물론 아직까지 확정은 아니라고 하지만 일단은 급한 불을 끌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코인이 급락하는 걸 봤을 때 여전히 시장에는 걱정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코인 투자기는 진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언제 어디서든 생길 수 있다는 거,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큰 피해가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모건 스탠리 이것 빼고 다 오른다. 모건 스탠리는 연말까지 증시가 상승한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2달 남았는데 쭉쭉쭉 올라간다는 소리겠죠. 그런데 그 와중에 빅테크는 그 주인공이 아닐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증시는 오르되 빅테크는 크게 오르지 않을 거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일단 오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중간 선거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지속적으로 봤다시피 역사적으로 보면은 대부분 상승을 한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거는 그냥 단순히 예전에도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오를 거야 라는 게 아니라, 이 근거로는 중간 선거에서 이번에 민주당이 위기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이 여당이 뭔가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이제 여당 쪽에서도 민심을 잡기 위해서 뭔가를 할 거고, 그게 증시의 상승 기대감을 준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와중에 빅테크가 주인공이 되기는 조금 어렵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몇몇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20년, 21년처럼 폭발적인 성장률을 나타낼 수가 없고, 그리고 성장 스토리마저 낼 수 없기에 지금 빅테크가 상승하고 있는 거는 그냥 기술적 반등에 가깝고 아마 상승이 제한적일 것이다 이러한 의견이란 걸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성장주보다는 성장주만 투자하는 것보다는 가치주도 조금씩 봐야 되며, 에너지, 금융, 산업 이쪽에 관련된 섹터에 투자를 한번 진행해보자 라는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속적으로 공부했다시피 저 기릿은 지금부터 증시는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슬금슬금 올라가서 아마도 내년 초반 아니면 좀 빠르면 올해 말 그때까지 고점을 친 다음 거기서부터는 다시 또 슬금슬금 내려가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이 또 나올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상하는 그대로 증시가 움직일 확률은 정말 낮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일단 지금 예상을 해보자면은 연말까지 증시가 반등을 했을 때 그때 조금 현금 비중을 가지자라는 생각은 일단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 시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가 2400을 돌파를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기름분들이 연일 이렇게 상승하는 걸 보고 조금 얼떨떨하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에 있는 전문가들은 이제 비중 조정을 하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금 비중을 만들려고 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지금 상승은 엄청난 호재가 있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쇼 커버링성 순매수가 오버슈팅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건데요. 결국은 하락할 만큼 많이 하락해서 거기에 대한 반발 매수가 들어온 거지,
상승 요인이 좀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신증권에서는 아직까지 실적 전망치 하향 조정이 이어지고 있으며, 그 말인즉슨 추가적으로 실적이 나빠질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최근 들어 거의 바닥에서 13%나 급등하는 코스피를 봤을 때 지금은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고로 지금 현금 비중을 만들어서 다음 리스크를 대비를 하자라는 의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조금 다른 시각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일단 연말까지는 들고 가자라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대신증권은 코스피는 조금 상황이 다르다라는 생각과 함께 어느 정도는 현금 비중을 만들고 그 다음 리스크를 대비하자라는 걸 볼 수 있는데, 당연히 정답은 없겠죠. 누가 맞을지는 지금 당장 알 수가 없고 결국 다음 달이 돼봐야 누구 말이 맞았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 말이 좀 더 맞다, 이 말이 좀 더 맞다라는 걸 한번 비교를 하신 다음에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불안할 때는 그냥 5%에서 10% 정도, 이 정도 현금 비중을 하루하루 조금씩 만드시는 것도 우리의 멘탈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T3 엔터테인먼트 흥행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정말 오래전에 했던 오디션이라는 게임 아직까지 서비스하고 있는 T3 엔터테인먼트, 그만큼 돈을 잘 벌고 있다는 소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공모주 청약에 흥행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무려 증거금이 5조 8천억이나 몰렸다고 하니까 진짜 대단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기업 T3 엔터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그리고 드론에 관련된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이 바람을 타고 잘 움직일 수 있을지, 앞으로의 흐름은 어떨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치킨값을 당연히 줬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운전자 보험 손해율 차리가 극심하다고 합니다. 국내 14개 손보사들의 손해율을 봤더니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급증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50대 이하는 54.2%로 손해율이 매우 낮았지만, 그런데 60대는 64.5%, 70대는 78%, 그리고 80대 이상은 무려 263.9%로 껑충 뛰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손해율, 이거 같은 경우는 어제 우리가 공부했다시피 우리가 보험금을 평균적으로 100만원을 냈는데 평균적으로 우리가 되찾는 금액이 한 50만원이다. 그렇다면 손해율이 50%, 70만원을 되찾는다. 그렇다면 손해율은 70%, 그리고 80대 이상은 100만원을 냈지만 거의 263만원을 되찾더라. 말 그대로 손보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손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말인즉슨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고 확률이 높아진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봤을 때 물론 극단적으로 이게 나이 많으신 분들은 운전하면 안 되겠다 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하긴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혹시 주변에 있다면 그냥 주행할 때 조금 더 조심하자 이렇게 한마디 건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부모님도 이 방송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안전운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 부분을 조금 대처하기 위해서 고령자들의 운전 위험을 줄이기 위해 면허증 자진 반납 이러한 유도 정책을 펴고 있긴 한데, 하지만 효과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중국은 인플레가 아니라 디플레.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표가 오늘 발표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약 2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도 5년 만에 최저치다 보니까 우리와 다르게 디플레를 걱정을 하는 나라라는 거겠죠. 중국의 국가통계국은 10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1.3% 하락했다 이렇게 밝혔으며, 물론 예상은 1.5% 하락이라서 그보다는 잘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지만, 그런데 디플레 걱정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시진핑이 3연임도 했으니까 연말에는 경기 부양책을 조금 강하게 드라이브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해볼 수 있고, 그리고 그 말인즉슨 일단 기본적으로 건설 기계, 해운, 철강 여기에 관련된 수요가 높아질 거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봤다시피 모건 스탠리의 말처럼 성장주에 투자하기는 조금 어려운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 대신에 다른 투자처를 찾고 있다면 이러한 가치주 성격에 가까운 요런 기업들을 공부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폭스콘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폭스콘에서 돌아오면 보너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최대 생산지인 폭스콘 공장에서, 참고로 폭스콘은 대만 기업이며 공장이 중국 정저우에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며 그때 이제 못 버티면서 탈출한 노동자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시급의 17배 달하는 보너스를 외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액으로 보면은 10만원 밖에 안 준다고 하는데 과연 집 나간 노동자들이 돌아올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런 금액을 보니까 왜 전세계가 중국에 공장을 지었던 건지 느낌이 옵니다. 인건비가 말도 안 되게 싸죠. 그래서 결국 폭스콘은 이렇게 정상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그 와중에 당연히 애플도 조금은 힘들겠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거는 결국 공장은 뭐 한 달 안에는 돌아갈 거고, 그 말인즉슨 단기적인 악재가 아닐까?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애플이 조금 주가가 빠지고 있다면은, 이 때문에 주가가 조금 큰 폭으로 빠진다면은 결국은 회복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애플 한번 매수해볼까, 이러한 고민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중국 제로 코로나 탈출. 월스트리트저널이 중국이 제로 코로나로부터 출구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쯤 우리가 지난번에 봤을 때는 내년 3월에 아마 하지 않겠나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런데 1월까지도 본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그 근거가 뭡니까? 라고 봤더니 최근 중국이 일부 입국자 검역을 완화하는 것도 이 같은 흐름 중 하나라고 하며 다만 지역에 따라 개방 속도는 조금 다를 것이라고 본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은 방역 완화를 위해서 이거는 빼박이네요. WHO와 긴밀하게 접촉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으며 그리고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중국이 개방을 한다면은 중국 증시가 급상승할 것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탈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그리고 우크라 전쟁이 중단되는 이 두 개와 함께 가장 강력한 호재 중 하나로 꼽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중국의 디플레 때문에 이제 경기 부양책이 나올 거고 그리고 제로 코로나 정책이 딱 끝나는 그 순간 세계의 공장인 중국이 이제 일어나는 흐름을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일단 거기서 생각을 해볼 거는 이거 내년쯤 되면은 이거 미세먼지 엄청 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분명 해볼 수 있고 이거는 당연히 안 좋은 소식이겠죠. 그러나 그 와중에 미세먼지가 생긴다는 거는 결국 공장이 돌아간다는 거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에 관련된 기업이 뭐가 있을지 지속적으로 확인했다시피 일단 가장 먼저 생각을 해볼 거는 건설에 관련된 기업들, 건설기기에 관련된 기업들, 원자재에 관련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꼭 한번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러한 건설이나 건설 관련 그 다음에 원자재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은 우리가 지금 주식 투자할 때 가장 뜨거운 섹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네옴시티 그리고 우크라 재건 이 친구들도 어떻게 보면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당연히 연결해서 공부를 해봐야겠죠. 다음입니다. 그나저나 정말 큰 세계 호재가 있다고 하는데 일단 연준의 금리 하락은 내년을 기대를 해야 되고 그 와중에 우크라 러시아는 어떻게 하고 있나 봤더니 젤렌스키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네요. 평화협정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서는 잘못 봤나 라고 하고 다시 봤는데 그런데 정확하게 보니까 젤렌스키가 평화협상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하려면은 우크라 영토를 다 회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러시아는 우리한테 배상을 해줘야 되고 전쟁 범죄 심판까지 받아라 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 이루어지기는 좀 어렵겠죠. 러시아 입장에서 굳이 들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서로서로 원하는 거 딱딱 말하고 그 다음에 체면 살린 다음에 이제 협상을 돌입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일단은 이게 좁혀질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되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크리스마스 전에는 조금 힘들 거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카카오뱅크 고객 수는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잠시 화제가 나면서 흔들린 적도 있던 카뱅 그러나 고객 수가 무려 2천만 명을 넘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2030이 주로 가입하는 은행이었지만 최근에는 10대 고객과 50대 고객을 빠르게 흡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50대를 끌어당기는 이유는 뭔가 봤더니 바로 50대 이상에게는 내 신용 정보, 휴면 예금, 그리고 보험금 이런 것들을 찾아주는 게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왼쪽에 보다시피 최근 카뱅, 카카오페이가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일단 카카오뱅크는 60일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벌써 바닥 대비 46%나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트위터 전면 유료화. 머스크는 진짜 하는 게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트위터를 돈이 필요한 걸까요? 전면 유료화 이러한 전환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아직까지는 운을 살짝 띄운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확정이 당연히 아닙니다. 지금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SNS를 사용하는데 돈을 내야 되면은 저 기릿은 그냥 다른 대체제를 찾아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어제 테슬라는 4만 대를 리콜한다 이러한 발표를 하면서 또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야구 기르분들 보시나요? 어제 쓱 랜더스가 투자한 지 2년 만에 우승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SK 와이번스를 인수하는데 1352억으로 인수를 하고 매년 400에서 500억을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2년 만에 나왔다는 거겠죠. 다만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때 그러면 한 2천억을 넣었는데 과연 여기서 돈을 얼마나 뽑아먹을까 라는 생각은 해봐야겠죠. 과연 이 결과가 신세계와 이마트 쪽에 좋은 흐름을 만들 수 있을지 그리고 우승까지 했으니까 이어진 마케팅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한번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기릿이 만약에 쓱 랜더스를 응원했다면은 집 앞에 홈플러스나 아니면 다른 게 있더라도 이마트를 꼭 찾아갔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겨울 코로나 유행 12월 정점. 지금 시나리오에 따르면 최소 5만에서 최대 20만 정도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확진자가 올 여름 수준으로 보인다고 하며 그때도 그랬듯이 추가적인 거리두기나 다른 규제는 없을 것으로 현재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겨울이 지나면은 실내 마스크 해제 논의도 정점을 지나는 그 순간부터 검토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그때 가면은 실내 마스크 해제 관련주 이런 것들이 움직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최근 들어 중국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가 급등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떠올린다면은 이미 전부 다 그때가 되면은 다 반영이 되었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트럼프 15일 중대 발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예측
예측하건대 대선 출마를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중간 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낮 1시 기준 하원은 예상대로 공화당이 차지하고 상원은 현재 박빙이라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관심 있게 봐야겠네요. 아마도 기름들이 이 영상을 보실 때쯤에는 결과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결과를 딱 보니까 공화당이 거의 이기려고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김에 트럼프는 바람에 올라탄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도란프 아저씨가 만약에 대통령이 또 된다면은 기상천외한 변동성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다음입니다. 오늘 원전에서 추가 수주 가능성이 나왔다고 합니다. 오늘 원전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조금 나타냈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한수원에서 루마니아 수주전에 뛰어들었다, 요런 소식이 나왔다고 합니다. 규모는 10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참고로 얼마 전에 나왔던 폴란드가 10조 원에서 40조 규모이며, 그리고 8월에 수주한 이집트 엘다바 원전은 3조 원짜리였다고 하니까 그렇게 적은 규모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플러스 만약 이 루마니아가 좋은 흐름을 나타낸다면 동유럽 국가 쪽에 수주가 더 이어질 확률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10조 원에서 끝내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고 합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대중교통을 사용하고 계신 기름분들, 이거 사용하고 계신가요? 알뜰 교통카드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보통 청년들이 대중교통에 사용하는 금액은 8.5만원 수준이라고 하는데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겠죠. 하지만 이거를 아낄 수 있는 알뜰 교통카드가 20년부터 정식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면서도 선택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몰라서 선택을 못 한다는 거겠죠. 참고로 알뜰 교통카드는 대중교통을 사용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카드사가 교통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10월 기준 46만 명밖에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걸 사용하면 30% 정도는 절감할 수 있다고 하니까 기름분들도 한번 관심 있으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